예전에 우리의 삶은 방향보다도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그래서 무엇든지 열심히 하면은 정말 어떤 부분에 성과를 얻었지만은 최근에는 열심히 하는 것 플러스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어느 시점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의 흐름과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코로나19가 2020년 초에 1월 달에 우리나라에 시작됐죠. 그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전염병처럼 한 몇 개월 지나면은 또 예전으로 또 복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좀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이 그 해에 2월, 3월에 같이 여러 워크숍을 하면서 결론을 도출했는데, 결론은 코로나가 이게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새로운 문명의 시발점이 되고, 그 새로운 문명의 흐름은 일단 예전에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은 주춤주춤거렸던 이 4차 산업혁명, 소위 말하는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 사회를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시키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가치관들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어떤 새로운 변혁이 일어난다. 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도출해서 이 부분을 그러면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2020년 초부터 동아일보, 또 주요한 방송, 언론 계속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다 2020년 초에 했던 것들입니다.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이 이제 빠른 속도로 다 구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미 그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언택트를 통해서, 또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서, 또 맞춤형 인공지능, 또 최근에 실감형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의 가치관들이 이전보다는 더욱더 예전에 물질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했죠.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 따뜻한 공동체, 인성,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뭔가 의미 있는 사회적인 공헌하는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구나 다 최근에 느낀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거의 가미되지 않은 가전제품이나 또 스마트폰, 자동차가 없을 만큼 모든 곳에 적용이 되고, 또 그것이 서로 연결되죠.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이제 맞춤형 그런 어떤 서비스, 그리고 실감형 서비스, 이거를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가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가 어떻게 변했나, 별로 이게 실감이 안 날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가치관들이 모든 부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전에 우리가 중요했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가치관들이 이 죽음 앞에 초연 딱 서다 보니까 많이 바뀐 거예요. 202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엇을 중요시 생각하느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특히 가장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게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이의 욕구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2020년부터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좀 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또 자기의 어떤 그 가치를 실현하고 싶고, 이런 어떤 가치관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어떤 그 학문을 봐도, 설문에 대한 어떤 그 응답을 봐도, 이런 어떤 새로운 가치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가장 단적인 예가 기업 경영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가장 어떤 물질 자본주의 시대의 핵심인, 꽂힌 기업이, 이전만 해도 기업 경영의 목표가 뭡니까? 기업 경영의 목표가 뭐예요? 정답은 원래 매출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하면서 대표이사가 나오든 회장이 나오든 임원이 나와서 당신의 기업의 경영의 목표가 뭡니까 할 때 이윤 추구입니다 하는 경영자는 못 봤을 거예요. 대부분이 다 최근에는 ESG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공헌을 하고, 그리고 종업원과 또 소비자를 위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편리하게 하고, 이런 걸 생각하고 말을 하지, 옛날처럼 이윤 추구라는 말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없어요. 왜? 소비자가 바뀌었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뀌었다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는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초실감, 초지능, 초연결되는 사회가 되고 또 따뜻한 휴머니즘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기반이 뭐냐니까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초지능이 되고 또 지능화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예전처럼 뭐 그냥 독립성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따뜻한 휴머니즘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함께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실감적인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메타버스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작년 하반기에 이 책이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세상,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2019년 9월부터 제가 제주도에서 집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거의 여름방학, 겨울방학 4개월을 거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2년 가까이 살면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앞으로 한 5년 정도, 2019년부터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너무나 미칠 것이다 생각하면서 썼어요. 근데 작년에 2년 만에 이제 2년 기획을 해서 썼는데 작년 이 책이 나올 때 이미 미래가 아니라 미래 세상이라고 썼지만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자, 메타버스의 현재 많이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는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가상세계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안경 끼고 또는 뭐 구글 끼고 그냥 또 다른 세상 보고 뭐 이런 정도 개념으로 가상세계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실은 그건 더 넘어서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미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입니다. 뭐냐면은 현실의 시공을 초월하는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말하는 건데 그것을 현실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줌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는 큰 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메타버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현실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현실과 연계해서 뭔가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점에서 현실의 시공을 초월하게 만들어주는 디지털 세상 이것을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가 가면 갈수록 고도화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기술이 더욱더 고도화되면서 그래서 이제 현재는 어떻게 되고 미래는 어떻게 고도화되나 이 메타버스가 똑같은 우리가 줌을 써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해도 블로그를 열림을 활용해도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가상세계 또 디지털 트윈 이런 것을 활용해도 어떤 변화가 이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이 네 가지로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증강현실, 그죠? AR 많이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 블로그라는 소셜 미디어들 활용하는 거.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거울 세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 또 한편에서는 버추얼 리얼리티를 활용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아예 메타버스가 완전히 완성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세상에서 내가 하나의 또 다른 세계관에서 내가 활동하게 만들어가는 완성된 메타버스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포트나이트도 그렇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본인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창조형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현실과 디지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휴먼도 왔다 갔다 하고 나의 아바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연계형 메타버스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트윈형으로 해서 완전히 내가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또 다른 세상을 아예 만들어버려요. 또 다른 지구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어떤 메타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또 이미 이제 그거 자체가 이미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몇 가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뭔가 그래도 좀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메타버스인 소셜미디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나 줌과 같은 그런 언택트 서비스 외에도 뭔가 좀 경험하고 싶었을 때 이제 활용하는 게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법령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제페토, 이프렌드, 게더타운, 러브렉스, 호라이즌, 인게이지,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그 다음에 모임이라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잘 활용을 해도 다양한 어떤 그 메타버스의 플랫폼에서의
또 비즈니스나 또 여러 가지 서비스, 또 여러 가지 어떤 커뮤니티를 이제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미 메타버스 관련 생태계가 엄청나게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예전에처럼 뭐 몇 개 기업만 하는 게 아니다. 삼성전자도 메타버스 생태계에 들어가 있고, 얼마 전에 바이든이 만나고 간 현대자동차도 메타버스의 가장 대표적인 제조업 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메타버스 자동차 팩토리를 만들고 있어요. 메타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5천억을 들여가지고 싱가포르에다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완전 개인 맞춤형 자동차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동차에 어떤 스타일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 메타 스마트 팩토리에서 그 사람에게 최적의 상품을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내가 아바타가 들어가서 시승을 합니다. 시승을 하고 나서 마음에 들면은 바로 내가 출력을 하게끔 해서 오더를 해가지고 그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걸 좀 개선해달라. 그럼 바로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메타 스마트 팩토리를 가장 앞선 기업이 현대자동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도 봐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첨단화 되면서 또 새로운 것을 하는 거죠. 그게 또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이 또 반도체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만나서 또 그 부분을 또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메타버스 팩토리 이 생태계가 엄청나게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우리나라에서 뭐 주요한 어떤 팩토리 포함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가 이미 이제 곳곳에서 현실 차원에서 이미 변화되고 있는 몇 가지를 보면은 작년 뭐 한 중반까지만 해도 뭐 아니면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MZ 세대라고 그랬고, 그리고 주로 뭐 엔터테인먼트 분야였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작년부터 서서히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더니 금년에는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영역이든 지금 메타버스를 자기들의 비즈니스나 또는 산업이나 또는 커머스나 또는 서비스에 준비를 하지 않는 영역이 현재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나오느냐 아니면 금년 말에 나오느냐 내년 말에 나오느냐지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 노력을 들여서 금융권도 엄청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부분이 다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이런 5C라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막 일어나요. 경제 활동도 일어나고, 커뮤니케이션도 일어나고, 상호 커뮤니티 또 뭔가 함께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것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들도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메타버스 캠퍼스를 만들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못 만들 때는 아래 연합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서 아예 만들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메타버스 캠퍼스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은 축제도 하고 또 커뮤니티도 하고 수업도 하죠. 저도 작년부터 메타버스와 오프라인 온라인을 또 줌과 연계한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보충이 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문화예술 분야의 대중성, 지식과 예술성이 확장될 것이 보관할 수 있는데요. 2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달린 작품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휴게실과 테라스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게끔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느낀 점을 말하자면 일단 이번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제 또 생길까라는 생각에 정말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책을 기획을 하였는데요. 패션 브랜드들이 마케팅 전략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Z세대들의 개성 표현의 수단이 되어주는 패션쇼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완전히 이제 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생동감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학생들도 프로젝트 형식으로 하면서 또 팀으로 모여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서 같이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줌, 현실과 이렇게 연동하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예전에는 구현하기 힘들었던 조금 전에 패션쇼도 마찬가지로 본 것처럼 엄청난 것들이 메타버스에 연계하면서 막 구현이 되는 거죠. 메타버스 영화제도 우리 학생들은 만들기도 하고 메타버스 관련한 여러 가지 축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본인들이 불가능했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미 메타버스 이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이게 내가 학생들한테 뭐 엄청나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응용을 하면서 또 적용을 시켜가지고 만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통한 수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수업으로만 끝난 게 아니더라. 그죠. 이제 서서히 기업들이나 기관이 학생들을 채용할 때 이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거의 기본으로 이제 사용해야지만 들어와서 면접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비대면 시대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지금 인터넷 사용하는 것 같은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할 줄 모르는 학생이 괜히 들어와가지고 그걸 배우느라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뽑겠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인공지능 기반 또 관련한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줄 아는 학생들은 자유롭게 와서 막 팀 프로젝트도 하고 막 하는 거죠. 메타버스의 팀 프로젝트도 정해지면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축제들도 지금 메타버스 연계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메타버스 하면은 오프라인 안 하고 온라인만 하나? 이건 아니죠. 오프라인에서 하면서 그 자체를 생중계하고 메타버스 하기로 하고 또 한편에서는 메타버스 안에서도 또 다른 차원의 막 축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보다가 내가 오프라인 가고 싶어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오프라인을 하다가 내가 집에 가서는 또 그 축제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축제들이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뭐 특히 그 유튜브도 지금 메타버스와 연동한 어떤 그런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모든 어떤 부분이 오프라인, 온라인을 연결하는 그래서 디지털 세상이 현실과 연계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 디지털 세상을 현실을 초월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메타버스화하고 있다. 미디어 아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미디어 아트도 이런 걸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과 디지털 세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떨 때는 디지털 휴먼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초실감 영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공연도 그래서 바뀌는 거죠, 최근에는. 아바타와 현실인이 같이 공연도 하기도 합니다. 초실감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제 공연도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완전한 지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아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또 다른 디지털이 지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미 부동산 거래도 일어나고 있죠. 이미 그 외에도 아예 똑같은 어떤 그 공장을 이제 메타 팩토리로 만들어서 조금 전처럼 현대자동차처럼 이제 구인하기도 하고 또 아예 도시를 디지털 이 메타 시티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죠. 그것은 아니지만은 몇 군데는 뭐 이미 자기네 땅을 사서 거기다 건물도 짓고 그리고 또 이제 거의 현실처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무 공간도 이제 아예 그 기존에 있던 사무 공간을 아예 메타버스로 바꾸는 것도 있고
또 메타버스랑 또 현재 사무 공간을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예, 메타버스 활용도가 지금 다양하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꼭 필요할 때 별도로 그 자기들 모이는 회의용으로만 별도로 이제 근처에서 모이게끔 하면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같이 나누면서 현실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실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스마트 워크가 더욱더 확장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함께 있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발전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금융 쪽도 엄청난 속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초에 이제 우리나라의 각 은행장들, 또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금감원 전체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제가 특강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의 제일 관심사도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메타버스를 이제 구현할 것인가 해가지고 거의 모든 은행이 금년부터 그 메타버스, 소위 말하는 금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금융권에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 공간으로 운영 은행 영업점입니다.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린 현재 자동차는 이제 팩토리도 만들고, 베타 팩토리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시승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마케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승을 하는 이런 서비스도 새로운 신차를 아바타가 와서 한번 체험해보는 거예요. 실감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현재 하고 있고요. 이게 특정한 무슨 영리 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들, 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들 또는 지자체, 또 한편 비영리 기관,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 기관이 적십자사잖아요. 제가 딱 보니까 우리 그 그린건텐츠 회장이셨던 송몽규 회장님의 그걸도 있던데, 그 적십자사도 지금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서 이 적십자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구호라든지 사람을 도와서 학교를 지낸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선 활동, 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Founded over 150 years ago, the International Red Cross has led humanitarian efforts in every major war since its creation. 적십자사의 활동들을 메타버스에서 게임처럼 재밌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기부도 많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제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몇 가지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고요. 아마 또 여러분하고 또 어떤 분 연결되어 있는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작년에도 많이 이슈가 됐죠. 여기서도 그 현재 메타버스에다가 검열 없는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국경 없는 기자의 기자 소속들이 자기들의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언론에 나가지 못했던 기사를 이제 만들어서 이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자유에도 지금 이 메타버스가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종교적인 관점에서 많이 됩니다. 뭐 각 다양한 종교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또 이제 상담 치유에서도 활용돼요. 상담 치유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정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죠. 이미 뭐 우리 미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대선 또 아마 지금도 여러 가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사례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어쨌든 현재도 이미 영역이 넘어서는 거죠. 옛날처럼 뭐 특정한 MZ 세대나 특정한 영역에만 지금 메타버스 사용되는 게 아니라 현재도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거고, 또 지금도 어느 정도 뭔가 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제 미래에는 또 어떻게 될까? 결국 이제 고도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더욱더 메타버스를 초지능, 초실감, 초연결화되는 그런 기능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면서 더욱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이슈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메타버스는 한때 유행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아마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메타버스는 한때 유행이다. 그러니까 지금 반짝하다가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질 거니까 괜히 거기에 너무 우리가 매몰리지 말자. 그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메타버스가 큰 주류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판단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대응 방법이. 그러면 과연 나는 알지만은 전 세계는 과연 어떤가? 그걸 한번 바라볼 필요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들, 그 기업들, 뭐 페이스북도 그렇지만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애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서 세계를 리드하는 또 중국의 알리바바, 뭐 텐센트,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과연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는, 그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기반의 메타버스가 거의 주력이 되어 있어요. 뭐 페이스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이름까지 바꿔버렸잖아요, 메타로.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CEO가 앞으로는 메타버스의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다양한 어떤 지금 소프트웨어와 또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력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글도 아시다시피 이미 여러 가지 메타버스에 연계된 그런 서비스와 그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력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알다시피 또 애플도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자기들이 선도할까? 메타버스를 포함한 이런 인공지능을 자기들이 선도할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주도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그 외에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 포함한 어쨌든 세계를 리드하는 기업들은 현재는 미래의 자기들의 핵심 사업, 또 핵심 먹거리로 인공지능과 그 인공지능 기반의 메타버스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관계없이. 과연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죠.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들이 거기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금년부터 여기에 대한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 8천억 정도의 지원을 해줘요.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에. 예전에는 없었던 예산을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를 통해서 디지털 소위 말하는 신대륙,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현실을 초월하는 또 다른 디지털 신대륙을 만드는데 과감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뭐 메타버스 관련한 뭐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한 어떤 가지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갑자기 지금 어떻게 보면 막 감당하지 힘들 만큼의 프로젝트를 지금 수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그래요. 워낙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작년, 재작년도 없었던 예산인데 8천억이라는 돈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 외에도 지금 이런 다양한 어떤 영역으로 집중해서 이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관광, 문화예술, 교육, 의료, 미디어, 창작, 제조, 오피스, 메타버스 정부까지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10대 과제를 메타버스 집중 지원 과제로 해서 지금 다양하게 지원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과제를 다른 데서는 또 하고 싶으시고, 내년에는 더 많아질 거예요. 내후년에는 더 많아지고, 어차피 지금 메타버스 정부, 메타버스 팩토리, 또 메타버스 관련한 교육, 또 메타버스 관련한 의료 포함해서 확장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 안에 기본은 물론 인공지능이 핵심 기술이 들어가 있지만은, 메타버스 관련한 것이 실질 생활 속에서는 저변에 완전히 확대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듯이, 나중에 어느 시점 되면은 전 국민이 메타버스를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생활 서비스를 모든 곳에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그러면 이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까?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이게 지속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는 그냥 그 안에서 어떤 유료 판매 정도 했죠. 아이폰 팔고, 옷 팔고.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광고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안에 마케팅 솔루션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커머스가 현실로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쇼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현실 서비스가 그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가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하고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에서도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커미션이 또 나오죠, 커미션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이 경제 활동들이 메타버스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단적인 NFT거든요. 또. NFT 되니까 현실에 있는 물건이 이 메타버스에서 완전 거래가 되는 거죠. 디지털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 자체를 또 인정해서 거래가 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최근에 또 NFT도 이제 같이 연계하면서 굉장히 메타버스가 이 경제 활동의 하나의 주력의 어떤 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 여러 가지 물리적 시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또 현재 있는 뭐 스마트나 인터넷 또는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또 다른 시장, 또 다른 어떤 경제 체계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인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매력을 더 느낀다. 왜? 거기 가니까 내가 그냥 일반 온라인 쇼핑이나 스마트 쇼핑은 혼자 가서 혼자 원하는 물건 사지만 메타버스 들어가면은 그 상점에 가서 상점 주인하고 만나가지고 흥정도 하고 물건 이게 좀 좋은데 그러면 옆에서 또 상점 주인이 이 물건이 이렇게 좋아요 막 설명도 해주고 이거 좀 10% 좀 깎아줘요. 안 되는데 하면서 깎아주기도 하고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거든요. 그게 구인이 되니까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혼자 재미있게 사서 물건 사는 것보다 그거 가가지고 재미있게 더 흥정하면서 재미있게 또 어떤 경우 물건 더 살 수도 있고 실질처럼 느껴지는 거죠. 현실을 초월한 또 다른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물 경제 체계가 메타버스 안에 똑같이 들어오고 근데 더욱더 친근감 나게 간다는 거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메타버스 세계가 감이 갈수록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를 리드하는 기업들이 이 세상을 자기들이 선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마치 20년 전에 인터넷을 선점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한 것처럼 메타버스를 선점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앞으로 미래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애플 포함한 아마존, 알리바마, 텐센트 전 세계의 기업들이 지금 인공지능과 그 기반의 메타버스를 주력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메타버스는 일시적 유행인가? 앞으로 어떻게 주력된가? 이제 그건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저는 이제 미래학을 하니까 미래학이라는 것은 뭐 하나만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여러 가지 정세, 앞으로 좀 문명적인 변화 이런 걸 또 종합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앞으로 무엇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하두가 있다는 거죠. 그 하두에 그 중에 중요한 하두 중에 하나가 결국 인공지능과 그 기반의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디지털 월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누군가는 분명히 그걸 주도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걸 끌려갈 것이다. 기왕이면은 주도하고 또는 최소한 리드급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여유가 있게 하는 거고 나중에 끌려가다 보면은 마지못해 끌려가다 보면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된다. 국가 차원, 기업 차원, 개인 차원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앞으로 예상도 같잖아요. 컨설팅 기업들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한 기업 관련한 어떤 성장 속도도 보면 뭐 하여튼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도화된다는 거예요. 고도화된다. 이제 메타버스가 정말 몰입감, 현정감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객과 조금 전에 상점 막 거래하는 것처럼 상호작용이 되고 고객 맞춤 막 지능형 들어가죠. 그리고 정말 함께 있는 듯한 그런 터치, 휴머니즘 막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언어가 가능해집니다. 그 안에서는. 내가 아마존도 가가지고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 들어가서는. 그게 이제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 호환이 되고 온라인, 오프라인, 디지털 세상, 물리적 세상이 호환이 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게임을 넘어서 경제로. 그래서 다양한 영역을 확대. 디지털 휴먼과 아바타가 서로 교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IP, 이런 콘텐츠 서비스들이 이제 연합하고 협력하고 또 NFT와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이걸 통해서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는 그런 세상이 현재 어쨌든 미래에는 펼쳐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어쨌든
결국은 우리는 디지털 세상과 현실 세상이 지금은 완전히 구분됐다고 얼마 전까지 생각했는데 이게 서로가 교류되고 융합되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그래서 현실을 초월하는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기반의 메타버스거든요. 이제 이런 세상으로 지금 펼쳐져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사도 앞으로는 메타버스 안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 서비스 안 되는 언론사가 존재하기가 힘든 것처럼 똑같은 개념으로 인터넷 서비스 하지만은 메타버스 안에서 언론 서비스 안 하면은 나중에는 엄청난 정말 그 경제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개인적으로도 뭐 기자가 되든 뭐 어떤 칼럼니스트가 되든 이제 이걸 내가 메타버스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이제 그 미디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러 가지 구상이 가능하십니다. 저희들이 한 달 전인가 우리 아마 우리 교육을 했는데 여러분 직원 중에 한 분이 와서 우리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벌써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여러분 이 회사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막 들어가 있잖아요. 왜? 무궁무진하거든요.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틀 우리가 전문 교육을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그 교육을 받은 분이 벌써 여러 가지 막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거든. 메타버스 알고 나면 확장성이 워낙 다양하고 그만큼 이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막 펼쳐나가는 것처럼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제가 지금 칼럼을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매주 이게 나가고 있었어요. 30개 나갑니다. 이게 전면 저는 광고도 없어요. 제 거기서 하는 이유는 뭐 이게 나감으로써 너무나 주도가 높아서 어쨌든 메타버스가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그 인기 기사 1위입니다. 1위. 제가 나가는 기사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또 다른 디지털 영토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디지털 신대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미 정부에서 디지털 신대륙을 나는 더 이상 안 깐 것이냐 내가 관계없냐 아니면은 그 신대륙을 내가 먼저 개척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신대륙에서 내가 뭔가 좀 의미 있는 것을 해볼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은 판단은 각자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추세와 트렌드와 흐름,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깨달음을 왔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어떤 나름대로 전략 저는 그것을 영상을 한번 볼게요. 갑자기 무슨 노래나 그죠? 뭐 노래 제목이 뭡니까? 예, 차차차잖아요. 다 함께 차차차. 저희들은 그것을 차차차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차차차 전략. 이 시대를 새로운 미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차차차 전략. 차차차 전략이 뭐냐? 한번 볼게요. 성공의 문을 여는 미래 성공 전략. 차차차 전략, 체인지, 미래 변화를 잃지, 챌린지, 바람직한 미래 도전, 찬스. 미래 전략으로 위기와 변화를 기회로 미래를 예측하여 준비하는 자가 성공을 이끕니다. 네. 자, 미래의 변화를 지금처럼 여러 가지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100% 아니지만은 어쨌든 미래를 여러분 스스로가 읽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여러 가지 자료와 분석과 또 예측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측을 해서 그 방향에 맞춰서 이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예측만 끝이 아니죠. 도전을 하면서 미래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인지, 챌린지, 찬스 이런 차차차 전략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고 저희 국제미래학회에서는 핵심적인 이것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는 또 우리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의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만 하는 5가지 메타버스도 곧 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하지만은 제주도에서 7월 8일에 하려고 그러고요. NFT 과정, 메타버스 과정도 했죠. 제주도에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국제미래학회가 왜 이런 걸 하냐면은 우리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16년 됐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뭔가 좀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가 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을 만들어요.
미래 교육을 포함한 거, 뭐 또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저희들이 국제미래학회와 국회 미래정책연구회 국회의원 30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또 그 원장들 또 대표들이 또 국가 정부기관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제안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고, 물론 이제 정책하면서 자연스럽게 컨퍼런스라든지 이걸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저수를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저수를 하는 목적은 일반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를 우리가 계속 했어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것도 없고, 뭐 미래 교육 관련한 것도 하고 계속 합니다. 매년 이제 책이 공지를 해서 어떨 경우는 특정한 분위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마중물 교육을 한다, 우리가. 뭐냐면은, 뭔가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시작할 때 한 1년에서 2년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육도 우리가 2008년에 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을 전 국내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우리 1년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제 각 구청 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모두를 다 했던 게 아니라 뭔가 좀 그것을 선도할 수 있는 분들을, 예를 아까 말씀 강사분들, 이런 분들을 뭔가 초기에 빨리 교육을 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야죠. 우리는 미리 1년 전, 2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스타일을. 미래가 이거 올 것 때문에 준비를 해서. 메타버스 관련 교육도 작년 초부터 우리가 1년 반을 준비했어요, 거의.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메타버스 관련한 교육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기관에서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마중물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야 될 생각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제주도 했고, 앞으로도 이 예정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하지 않는 국가, 기업, 개인에겐 미래는 없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성공은 실천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차차차 전략이죠. 우리 그 국제미래학회 자문위원입니다. 피터 스위처럼 미래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했던 말이지만, 어쨌든 미래에 대한 준비와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해서 실천함으로 해서 미래는 이제 나의 것이 되고, 또 개인이 성공을 넘어서서 속한 기관 또 기업의 성공으로 이끌어가는데 중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